우리가 이제 소재나 장비나 이런 쪽의 시세 탄력은 좀 더 좋겠지만 유리기판을 만들어내는 건 다.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기존에 사용하는 전력의 50%를 절감할 수 있거든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소재라든지 경량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다 이걸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어쨌건 미국 파월의 발언 이후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주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저는 증시가 예전에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넥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는 현상, 그 다음에 기사에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저명하신 연준 의장들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 그런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에서의 뭔가 확정이 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어떤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주가가 거기에 반영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넥라인을 깨고 제가 이제 주가 하락이 나올 거다. 그게 요 앞에 갭 구간을 메우는 2,550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거 살짝 못 와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최악의 상황은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역시나 증시 우상향 추세를 그대로 살려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5일선이 또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조정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 급격한 조정이 나왔을 때도 현금 비중을 이제 그때 확대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하단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그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21선 위로 증시가 다시 안착을 했을 때 봐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이 추세대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무난하게 다시 한번 시장은 또 상승하는 그림이 갈 것 같아요. 다만 기간 조정이 굉장히 좀 짧았습니다. 짧았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 흔들림은 있지 않을까. 그러면 21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잖아요. 요게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요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저점 매수를 우리가 노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번에 한 큐에 지금 모든 걸 내가 다 산다. 나는 성격이 이래서 안 돼. 그 제 주변에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 잘 하시는 분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인 거고,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 항상 좀 맞추시는 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원큐에 사면 원큐에 손절해야 돼요. 원큐에 수익이 나던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돌다리 두드려 가듯이 증시 어떻게 될지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어제까지는 금리 인상이 어쩌고저쩌고 하다 FOMC 지나서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우와! 하고 올라갔는데 내일 갑자기 또 지표들 나오면서 와, 이걸로는 도저히 인하가 안 된다. 내년으로 연기된다. 이러면 또 증시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하마스 또 콕 때리고 있다 이러면 물가 안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차분하게 조정이 나오는 거 기다려서, 내가 투자의 관점이면 어차피 길게 가져갈 건데 차분하게 분할로 살 수 있는 구간들, 지지 저항 자리라든지 아니면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에서의 돌리는 위치라든지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이라든지 아니면 이평선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를 잡아본다든지, 각자의 그 어떤 스트라이크 존에서의 방망이를 휘둘러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러한 전망, 이게 이제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이주연 대표가 예상하는 상황인데, 이거에 혹시나 변수가 될 만한 요소들,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지금 증시가 상승 추세거든요.
장기는 상승 추세였고 단기 조정 받던 거 다시 상승 추세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바뀔 수 있는 요소는 저는 결국은 또 물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가가 안 잡힌다. 그러면 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조금 너무 오버해서 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금리라는 것 자체가 물가 때문에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어떤 그 지표들, 뭐 PPI나 CPI나 우리 뭐 항상 유심히 잘 봤던 그런 지표들에서의 변화, 이게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약간 올랐잖아요. 상승폭이 조금 더 증가했다 이런 거였는데 요게 이제 꺾이는지 요게 확인이 필요할 거고, 그게 이제 꺾이는 그림으로 간다 하면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 다시 또 상승한다, 물가가 안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올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마저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증시는 좀 조정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결국은 뭐 지금 빅테크들 기업들 실적들도 대부분 다 나왔고, 뭔가 여기서 어떤 기업 하나가 실적이 엄청 안 좋게 나와서 증시를 부러뜨릴 만한 그런 기업들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 생각엔 결국은 뭐 물가다, 돌고 돌아서 물가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우리 그 이주연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화학 섹터를 좀 보시면 좋지 않겠냐, 요 얘기를 드렸거든요. 일단 SKC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언급을 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텐데, 요 종목이 지금 보시면 그 저항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 어떤 박스권 자리를 돌파를 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들 유리기판 때문에 올라간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2분기부터는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6월부터 이제 뭐 3, 4, 5, 6 이렇게 2분기잖아요. 그럼 6월 안에 뭔가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대감에 이 종목이 지금 방향을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이어오던 거를 이제 방향을 상승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러면 뭐 어찌됐든 그 업황이 좋아지던 아니면 뭐 모멘텀이 되었던 요거는 상승 추세로 돌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이제 소재나 장비나 이런 쪽의 시세 탄력은 좀 더 좋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유리기판을 만들어내는 건 SKC다. 거기 지금 이 유리기판 안에서는 선두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반도체 올라간 거 AI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엔비디아 3% 상승 나오고, 소부장들 다 움직이고, 전력 설비 다 움직이고,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오늘 꽤나 나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유리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 섹터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서버가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전력 소요에 대한 어떤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간 거, 뭐 SMR 뭐 이런 것도 부각되면서 올라간 그런 것들이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기존에 사용하는 전력의 50%를 절감할 수 있거든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되는 사업이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진행해, 바로 이렇게 되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수율이 뭐 안 잡혔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율이 안 잡히면 대기업에서 이거를 생산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겠죠. 근데 수율이 좀 낮게 해서 10개 만든 것 중에 3, 4개가 된다. 그러면 비싸게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도 AI 서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 이 시스템을 쿨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력, 이런 것들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백열등 쓰다가 LED 등으로 지금 다 바뀌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LED 등 비싼데 뭐 때문에 형광등을 그걸 바꿔 쓰겠어요? 그만큼의 오랜 기간 쓸 수 있고 내구성도 좋고, 그죠? 전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 소모도 적고 하기 때문에 LED 등으로 바뀌는 것처럼
뭐 유리기판도 약간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은 사실 저는 뭐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거기는 이제 주가도 사실 한 두세 배 넘게 올라 있고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SKC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화학 섹터의 한 종목입니다. 금호석유라는 종목인데 아, 금호석유. 네, 정말 이 오랜 기간 힘들겠죠. 네. 근데 화학 섹터가 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화학 섹터 대부분이 이제 다 그랬고 금호석유도 지금 월봉을 보시면 이 팬데믹 기간에 대시세를 줬다가 주가가 다 내려와서 어떤 그 돌파를 했던 그런 구간에서의 저점을 딱 만들어 놓고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어요. 주식에는 사계절이 있다. 이런 얘기 대표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식의 사계. 그죠. 주식 사계에 대해서 보면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횡보가 있고, 하락이 있고, 또 횡보가 있고, 또 상승이 있습니다. 이 네 단계를 계속 거치면서 이제 주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 방향이 잡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그 바닥에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상단을 돌파하면 방향은 위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학 섹터 단에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가장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온 섹터가 화학 섹터 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호석유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최근에 그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물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한온 시스템 인수한다 해가지고 뭐 주가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우상향 흐름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금호석유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이 타이어 원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사실 알려는 져 있는데 주가에는 1도 반영을 안 해줬던 거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뭐 응급 바인더 여기 시장하고 그 다음에 CNT라고 해가지고 카본 나노 튜브 요거 이제 다들 그 아시겠죠? 뭐 자동차 그러니까 비행기의 어떤 그 껍데기를 만드는 껍데기라고 하면 되나? 비행기의 하여튼 그 통을 이제 그 커버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경량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많이 쓰이고 우주선에도 많이 쓰이고 뭐 그렇게 하는 그냥 신소재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이오하고 LG화학하고 뭐 금호석유 이렇게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금호석유도 여기서의 어떤 그 CNT 생산을 계속해서 지금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뭐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이제 이렇게 쫙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어떤 그 전기 자동차의 소재라든지 뭐 경량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다 이걸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저는 뭐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도 요번에 턴어라운드가 나올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만큼 한번 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까지는 뭐 작년이랑 지금 추정치는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한 3,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 3,600억 정도 나온다고 추정치가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화학 섹터 따는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뭐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성이 또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금리 인하가 돼야지 사람들의 어떤 소비력이 다시 증가할 거고 그렇게 돼야지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앞서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화학 섹터 단 우리 눈여겨봐 놓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이것도 역시나 트레이딩보다는 투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조정 나왔다가 돌리는 시점이나 뭐 그런 구간에서의 접근은 유용하지 않겠나. 최근에 이제 뭐 조정 나왔다가 저점에서 단기 이평은 상승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 한번 조정이 줄지는 모르겠지만 조정 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저 PBR 관련도 저는 투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PBR,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그 밸류업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이후에 또 계속 뭔가 호재가 나올 것이다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또 수정 보완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국 정부도 그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인센티브만 주는 게 아니라 페널티가 굉장히 커요. 상폐시켜버리겠다. 이래 공산당이니까 상폐시켜버리겠다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증시가 최근에 좀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자동차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위에 올라왔다가 뭐 전고점 돌파는 못했지만 이런 21선의 눌림, 21선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뭐 저점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PBR 관련 종목들 뭐 한번 눈여겨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고 자동차 부품 섹터 단도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보유하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작년에 한번 시세를 좀 크게 주긴 했었는데 또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성호 하이텍 정도 서현이와 이제 실적 발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5월 중순까지 이제 나와야 되니까 실적들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주가들 튀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뭐 조금 매수해 두시고 실적 나왔을 때 시세 나오면 파는 관점으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잘 차분하게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고 나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이냐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주연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